안녕하세요. 맹꽁이어서 154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아들네 집이 간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말일 날 푹 자고 늦지감치 일어나서 가족 모두가 나가서 맛있는 요리로 아침을 먹었다. 이렇게 중국은 아침을 사 먹는 곳이더라고요. 거기는 아침부터 그냥 문전성시입니다. 맛있는 식당은. 그리고 밥 먹고 대형 상가에 가서 여러 가지를 했다. 난생 처음 아들과 함께 활도 쏴보고 목표물을 향해서 활을 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정말 대단한 실력자들이라는 걸 생각을 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3D 영상도 감상을 했다. 그리고 운동복 매장에 가서 쇼핑을 했는데 매장이 어찌나 큰지 없는 게 없는 정말 큰 매장이었다. 쇼핑을 하고 오면서 식품점 매장도 들려서 어마어마한 매장을 갔다.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뭐든지 크더라고요. 매장이 없는 거 빼고는 다 있는 매장이었다. 우리는 닭도리탕을 할 거를 재료를 사가지고 집으로 와서 내가 솜씨를 발휘를 했다. 한국에서 가져간 다시마도 우리 며느리 몰래 조금 넣었다. 그렇게 해서 요리를 했는데 맛있다고 다들 잘 먹어서 고맙다고 생각했다. 밥을 먹고 지난번 유럽 여행 갔을 때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행 때의 에피소드가 어찌나 많은지 우리는 긴긴 대화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루를 보낸 것이다. 또 그 이튿날 아침에 며느리가 나만 누룽지를 끓여주었다. 난 일찍 8시에 밥을 먹는 습관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 11시까지 기다리려면 나는 너무 배가 고팠다. 며느리가 해주는 아침에 비타민 주스 한 잔과 누룽지 끓인 걸로 김치랑 요기를 했다. 오늘도 아침에 식당에 가서 샤브샤브로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휴대폰 매장에 가서 내 휴대폰을 깨진 거 그렇게 케이스 등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해줬다. 언제나 우리 큰아들은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내 휴대폰을 점검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새로 끼워주고 다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점이 난 너무나 고마웠다. 자상한 우리 아들 알아서 다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리고 심천역에서 홍콩을 드나드는 관문이 있다는데 기차역이 있는 곳으로 갔다. 아들은 신촌에 살고 있었다. 대형 상가들도 많고 유동인파도 많은 곳이었다. 짝퉁 물건도 많았다. 한국과 홍콩, 베트남 등으로 보따리 장사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곳이다. 쇼핑가에 들려서 쇼핑을 하는데 상인들이 얼마나 서비스와 상술이 좋은지 정말 내 혀를 내둘렀다. 한국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했다. 말은 안 통해도 아주 눈짓, 손짓 다 하면서 손님이 찾는 물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찾아주는 그런 상인들을 난 처음 봤습니다. 서비스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중국 전통 옷을 파는 가게에 들렸는데 가게 운영자가 신체 부자유자였대요. 지체가 좀 부자유스럽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찌나 수달이 좋은지 내 옷과 우리 손녀리 외할머니 옷을 한 가지씩 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중국 옷을 한국에서 입기는 자신감이 없어서 사지 않으려고 했으나 아들과 며느리가 괜찮다고 자꾸 사라고 권해서 샀다. 이번 여행에 와서 쭉 그 옷만 입었다.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색깔이 진하다 보니까 선명하게 잘 나왔다. 생각을 해보니 고마운 아들과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에 갔으니 중국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더 아주 현실감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 장난감도 사고 올 때는 다들 피곤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아들이 택시 타자고 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
저녁으로 얼큰한 돼지 족발을 주문을 해서 맥주와 함께 맛있게 먹고 발 마사지하는 기계로 마사지도 30분 하고 잠을 잤다. 또 그 이튿날 실컷 자고 10시에 일어났다. 오늘은 처음으로 집에서 아침을 먹었다. 중국 오고 카톡이 안 돼서 많이 답답했는데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공동체 소식을 물어보니까 변호사 선임은 했는데 김 목사가 재산 압류하기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아들은 오늘 파마 멋지게 하고 내일 처갓집인 제주도에 가서 나비 출산 때까지 있다 오겠다고 한다. 오늘은 아들과 애들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다고 한다. 며느리는 집안일로 쉬겠다고 함께 가지 못했다. 제가 우리 손주와 아들과 함께 중국의 놀이공원에 가기로 한 날입니다. 며느리는 피곤하다고 그냥 집에서 있겠다고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무료 입장, 어른만 돈 받는다는 곳이다. 우리 선율이 선우도 유치원 소풍으로 몇 번을 와본 곳이라고 한다. 물고기도 많고 조류도 있고 원시림처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도 있었고, 그리고 애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시설들이 잘 되어 있었다. 우리 선율이 선우는 지치지도 않게 재밌게 잘 논다. 남자애들이라 에너지가 넘친다. 애들과 함께 산으로 산책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우리 선우는 6살인데 좁은 길이고 돌길이고 산길인데 비탈진 길을 얼마나 잘 걸어가는지 너무 대견하고 기특했다. 우리 선율이는 너무 똘똘하다. 한눈으로 낸 안내 표지판을 다 읽는다. 이제 겨우 8살인데 중국에 온 지도 이제 만 2년 정도 되었다. 그런데 중국어를 그렇게 잘 읽고 말을 너무 잘하는 것이다. 언어에 재주가 있는 것 같다. 집에 올 때는 택시로 왔으며 집 앞에서 우리 선율이 엄마 만나서 내가 먹고 싶은 죽집에 가서 저녁으로 죽을 먹었다. 환상적인 맛이다.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죽맛을 내지 못하는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국 죽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뭐든지 맛있어요. 죽이라는 죽은 다 입맛에 저는 딱 맞더라고요. 또 그 이튿날, 오늘은 일요일 날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했다. 아들이 성가대 사역을 하고 있어서 집에서 8시에 다 함께 출발을 해서 교회 근처 빵집에 들려서 햄버거로 아침을 먹고 교회로 갔다. 어디 가나 성가대원들은 일찍 온다. 1시간 이상 성가대 연습 장면을 지켜보았다. 성실하게 이끌어가는 우리 아들, 자랑스러웠다. 우리 아들이 중국에서 주의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 한인교회 성가대 주의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회실에서 설교 준비하시던 목사님이 나오셔서 반갑게 반겨주셨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명절이라고 신경을 많이 쓰셨다. 떡과 만둣국, 녹두전, 겉절이, 나물 등등 먹을 걸 많이 준비하셨다. 식혜와 다과도 있었다. 우리는 식사 후에 홍콩이 보이는 대형 미술관으로 갔다.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은 없었지만 초대형 건물이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전망 좋은 곳이었다. 찻집에서 시원한 음료로 목을 축였으며 우리 선율이와 선우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활발하게 잘 논다. 그리고 그 후에 전망대에서 내려와서 주변을 구경했다. 먹거리 천국이었다. 애들 장난감과 놀이기구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지난 추석에도 와봤던 배 모양으로 된 호텔 식당으로 갔다. 7시에 분수 쇼가 있다는데
잘 보이는 곳으로 자리 잡고 식사를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 7시가 되고 불수 쇼가 진행이 되었다. 위에서 보이는 것은 더욱 실감나고 멋졌다. 옆에 대형 빌딩이 있었는데 건물 전체가 여러 가지 영상으로 바뀌는 장면은 정말 볼만한 구경거리였다. 거기는 큰 63빌딩 같은 그런 대형 건물 전체가 영상으로 그렇게 불 쇼를 하더라고요. 영상이 계속 바뀌면서 아주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날씨도 추석과는 달리 시원해서 구경하기 아주 좋았다. 우리는 구경을 다 하고 택시로 집으로 와서 어찌나 피곤하던지 오자마자 나는 제일 먼저 샤워를 하고 잠들었다. 또 그 이튿날, 오늘은 내가 꿈에 그리던 아들과의 단둘이 여행 가는 날이다. 나는 결혼 전부터 꿈이 있었다.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과 단둘이 여행 가고 싶은 게 나의 꿈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루어지는 날이다. 정말 그런 아들과 둘이 여행하는 걸 꿈꿔왔는데 드디어 오늘 꿈을 이루는 날이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 우리 며느리가 비타민 주스와 누룽지를 또 끓여줘서 나는 요기를 했다. 고맙게 잘 먹었다. 집에서 아들과 함께 8시에 출발을 해서 심천 기차역에 도착을 하니 명절 새러 가는 인파들이 모두가 여행 가방을 끌고 짐부따리 들고 복잡한 여행에 복잡한 기차역이었다. 우리는 기차표를 예매를 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고 과일 주스 집에 가서 또 아들이 주문을 했는데 한 잔은 실수로 두리안 주스를 주문을 한 것이다. 아들과 나는 이상한 주스 맛을 먹을 수가 없었다. 두리안은 저는 그냥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두리안 주스를 주문을 한 거예요. 한문으로 된 글씨를 다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아들이 간식을 사러 갈 때 나는 전신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했다. 아들이 마사지를 해보라고 해서 한 것이다. 기계로 하는 것인데 25분에 한국 돈 500원이다. 값도 싸고 아주 매력적인 마사지였다. 그리고 기차 타고 계림으로 갔는데 400km로 달리는 기차였다.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400km로 4시간을 달려갔다. 차 안에서 아들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갔다. 4시간이 금방 갔다. 계림역에 도착을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우리는 숙소인 호텔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고 주변을 산책을 하며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계림 시내이고 관광지라서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았다. 큰 호수에서 배도 타고 밤에는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곳이다. 관광지에는 어디를 가나 먹거리와 볼거리, 선물 코너가 많이 있다. 밥을 먹으려고 유명하다는 식당에 가보니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서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배는 고프지, 날은 춥지. 4시간을 달려오니까 여기는 상당히 춥더라고요. 계림은 한국의 한 11월 달 정도 기후였다. 겨울옷을 안 가져와서 나는 너무 추워서 고생을 했다. 어찌됐든 2시간을 기다려서 밥을 먹었는데 기대한 만큼 너무너무 맛있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오면서 맥주 한 캔씩 사들고 호텔 숙소로 들어왔다. 아들과 둘이 맥주 한 캔을 마시고 고단하게 잠을 잤다. 그 이튿날 구정날이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호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7시 40분에 호텔 앞으로 리강으로 떠나는 관광버스가 도착을 했다. 패키지 여행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계림에 가서. 난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찌나 추운지
차 문틈으로 칼바람이 몸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다. 너무 추웠다. 한국의 버스는 어디를 타도 따뜻하고 안정감 있게 버스가 가는데 아이고 중국 버스는 그게 아니었다. 어디 가나 패키지 여행은 가이드가 돈벌이로 뭘 그렇게 사라고 하는지 옵션으로 관광을 더 끼워서 넣기도 하고 얼마나 시끄럽게 샬라거리는지 춥기도 하고 나는 너무 불편했다.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더 불편한 것이다. 중국말은 그 성조가 있기 때문에 아주 듣기에 더 불편스러웠다. 달리다 보니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또 유람선을 탔다. 텔레비에서만 보던 계림의 절경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4시간을 배를 타고 가는데 모든 절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아름다웠다. 좋은 여행지에 아들과 단둘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했다. 배에서 젊은 한국인 부부도 만났다. 그 부부는 애들을 데리고 여행을 왔다. 우리는 서로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점심은 도시락을 줬는데 그런대로 먹을만 했다. 마침 우리 작은 아들에게 또 전화가 와서 영상으로 아름다운 절경을 보여주기도 했다. 4시간을 오다 보니 종착지에 벌써 도착을 했다. 우리는 종착지에서 내리고 보니 이곳은 중국의 또 다른 곳이었다. 모든 건물들이 중국 전통 건물들이고 관광 온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표현을 하자면 모두가 다 콩나물 시루 같다. 아주 기차 탄 것처럼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냥 아이고 말도 못하게 많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길 양쪽에 상점들도 많지, 노점상들도 많지. 그런 복잡한 길을 1시간 반 동안 걸어서 구경을 했다. 어느 호텔 앞으로 다 모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곳에 모였다. 기다리니까 관광차가 그곳에 도착을 했다. 우리는 그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서 복숭아 공원이라는 곳으로 갔다. 난 공원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텔레비에서나 보았던 또 작은 배를 타고 아름다운 곳으로 다니는 것이었다. 작은 동굴도 있고 꽃밭도 있고 또 곳곳에 소수민족들이 전통 춤을 추기도 하고 볼거리가 너무 많았다.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배에서 내렸다. 쇼핑을 하는 순서다 이제. 별하별 물건들이 많았다. 우리가 살 것은 기념으로 냉장고에 붙이는 스티커와 애들 가방에 달아준다며 각자 띠를 찾아서 샀다. 토끼띠, 말띠, 뱀띠 이런 액세서리가 그렇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들과 며느리에게 주려고 그 띠를 골라서 산 겁니다. 원주민들이 만든 여러 가지 공예품들도 굉장히 많았다. 모든 순서 끝나고 관광차 타고 호텔 앞에 내려서 거기서 또 아들이 맛있는 저녁을 먹자고 해서 우리는 식당에 가서 생선 요리를 주문을 했다. 살아있는 생선을 금방 잡아서 요리를 했는데 얼큰하고 맛있었다. 저녁밥을 잘 먹고 오면서 또 맥주와 마른 안주를 사가지고 숙소로 와서 아들과 함께 여행의 마지막 아쉬운 밤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맥주 한 잔씩 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즐거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같은 시간인데도 참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이다. 그 이튿날 꿈과 같은 아들과의 여행 잘 마치고 이제는 아침이다. 오늘은 또 선전으로 가는 날이다.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고 호텔 식당에 가서 한가하게 밥을 먹고 차까지 마셨다. 중국 사람들은 명절 세고
오늘부터 여행을 오는가 보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식당에도 가족 단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호텔 로비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다. 다들 어제 우리가 다녀온 곳으로 여행을 가는 거라고 한다. 우리가 여행 시기를 잘 잡은 것 같다. 우리는 아침밥을 먹고 택시 타고 기차역 계림역에 도착을 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역사가 굉장히 컸다. 기차역도 엄청 컸다. 우리는 차에서 먹을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차 시간을 기다리는데 여기도 의자마다 안마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그 기다리는 곳에 전부 다 안마 기계가 돼 있더라고요. 중국도 10원을 내면 30분을 안마할 수가 있었다. 너무 편리한 시설이었다. 목과 등만 안마할 수가 있다. 난 아들이 1시간 할 수 있게 해줘서 피곤한 몸 1시간을 안마하면서 푹 쉬었다. 중국 사람 장사 수단은 아무도 못 따라간다는 옛말이 있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차역에다가 이런 시설을 했는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했다. 우리는 기차 시간이 돼서 탑승을 하고 또다시 400km로 달려가는데 차에서 아들이 스마트폰 조작법을 가르쳐 주었다. 사진을 여러 장 연속으로 나오게 하는 거와 동영상도 연속 나오게 하는 거, 음악도 추가하는 거, 수차례 실습을 하며 배웠지만 우리 나이에 쉬운 것은 아니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을 해서 질문하는 엄마가 귀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다. 가르쳐줘도 자꾸 제가 까먹으니까 같은 말을 또 묻고 이제 한 것이다. 그래도 우리 아들은 끝까지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었다. 뭔가를 집중해서 하면서 오다 보니까 4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벌써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 오면서 아들은 내 발목 보호대를 사준다고 하며 스포츠용품 파는 매장으로 갔다. 난 미안해서 아무것도 사달라고 말을 안 했는데 자상한 아들이 알아서 사준다는 것이다. 더없이 나는 고마웠다. 매장에 가보니 크기도 하고 물건도 많고 찾기도 어렵다. 꼼꼼한 아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살펴보고 결국 발목 보호대를 찾아서 번갈아 가면서 신으라면서 2개를 사줬다. 나는 정말 속으로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점심은 간단하게 분식집에 가서 국수를 먹었는데 한국보다 양도 많고 국물이 아주 얼큰하고 맛있었다. 그리고 동네에 와서 큰 슈퍼에 들려서 저녁에 해먹을 돼지고기도 사고 내가 한국에 갈 때 가져갈 해바라기 씨를 또 샀다. 상인들하고 먹기 좋고 또 교회 식구들하고 먹기도 좋고 필요한 것들을 모두 사가지고 한참 있다가 계산대에 와보니까 세상에 내가 끌고 다니던 여행 가방을 슈퍼 어딘가에다 놓고 온 것이다. 너무 당황하고 깜짝 놀라서 아들이 달려가 보니까 여행 가방은 그 자리에 있었다. 중국에서는 가끔 마약이 담긴 가방이 발견되기도 한다는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잡히면 감옥 아니면 사형감이라고 한다. 그래서 길에 떨어진 돈이나 가방을 함부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오다가 전철 안에서 현금 200원이 의자에 있었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있어서 보안원에게 신고하는 거를 나는 목격을 했다. 기차 안에 돈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보안원에게 신고를 해서 보안원이 와서 가져가는 것을 본 것이다. 우리는 장본거와 여행가방, 과일 등을 사들고 집에 도착을 하니 우리 며느리가 웃음으로 따뜻히 반겨주어서 정말 나는 고마웠다.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나. 우리 손주들도 뛰면서 좋아라 하며 반겨주었다. 우리가 사간 고기로 며느리가 저녁에 김치찜과 배춧국, 치킨 한 마리 시키고
풍성하고 맛있게 둘러앉아서 먹었다. 여행 다녀오느라 피곤할 거라면서 며느리가 아들과 마사지 받으러 가시라고 했는데 난 미안해서 며느리도 함께 셋이 가자고 했다. 며느리는 애들 재우고 가자고 했다. 잘 노는 애들을 어거지로 재우는 것 같아서 나도 자는 척 꼼짝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었다. 날은 어찌나 더운지 옷을 입은 채로 그냥 누워 있었다.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 그런데 애들이 자는 것 같고 조용해도 아들 며느리도 꼼짝을 안 한다. 잠드는 것 같으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아들에게 문자를 해봐도 반응이 없다. 깊이 잠드는 것 같으다. 피곤해서 자나보다 생각을 하고 깨우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날 밤 더워서 밤새 잠을 설쳤다. 이튿날 오늘은 서울로 가는 날이다. 일찍 잠을 깼지만 아들 며느리 자는데 방해되는 것 같아서 7시까지 꼼짝 안 하고 누워 있었다. 7시 조금 넘으니까 며느리가 일어난다. 아침으로 떡만둣국을 준비를 해서 다 함께 먹고 손주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세배를 시킨다. 기쁜 마음으로 세배를 받았다. 아들과 며느리도 세배를 했다. 너무도 나는 행복하게 세배를 받았다. 난 한국에서부터 세뱃돈을 준비해 왔었다. 아들 며느리에게 한국돈 20만 원과 손주들에게 줄 위안화 중국 돈으로 바꿔서 주었다. 손주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비행기 시간에 맞추어서 다 함께 집을 나왔다. 공항에 와서 가방에 들어있는 폰 배터리를 꺼내서 백에 넣으려고 찾아보니까 없었다. 공항에서 가방에 물건을 다 꺼내놓고 뒤집어 놓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아들 며느리에게 난 너무 미안하고 아들이 폰 가게로 다시 가더니 다시 하나를 사준 것이다. 아휴 너무 고마운 우리 아들. 끝까지 친절을 베풀어주는 아들이 난 너무 고마웠다. 그 중국에서 여행 가방을 저기 마트에다 놓고 몇 시간 쇼핑을 했을 때 그때 아마 잊어버린 것 같다. 티켓팅을 하고 입국 수속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아들 가족들은 지켜보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고맙다. 아들 가족들 사랑한다. 생각했다. 속으로 고맙다고 했다. 이번 구정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즐기다 왔다. 4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고 언니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소식을 들어보니 언니는 림프암 4기라고 한다. 온몸에 염증이 퍼져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에 있는 현정이 알리완도 한국에 와 있었다. 여태까지 형부가 병원에서 자면서 간병을 하셨다는데 오늘 오후부터 조선족 아줌마를 간병인으로 쓰기로 했다는 것이다. 공항버스 타려고 밖으로 나오니까 어찌나 추운지 바람도 심하게 불고 중국과 한국의 온도차는 엄청나다는 걸 실감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을 하니 7시쯤 되었다. 출출해서 떡만둣국을 김치를 넣고 얼큰하게 끓여서 먹고 짐 정리를 하고 자는데 10시쯤 현정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한참을 통화를 했다. 착한 우리 현정이 오자마자 시차도 나는데 엄마 옆에서 3일을 밤을 샜더니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다는 것이다. 아빠랑 의논 끝에 간병인을 쓰기로 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엄마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아무래도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고 한다. 차분히 신중하게 지내야 될 것 같다고 한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모든 중국 여행 일정은 마무리를 했다. 무사히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